안녕하십니까, 송보경입니다. 김재옥입니다. 오늘은 약관 규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이 공정위로부터 약관 중 4가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죠? 네,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배달 앱의 그 플랫폼 1위를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이 되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의 사업을 소비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업자들의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그런 조항들이 이제 나타나서 공정위에서 이 4가지 조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약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사실 우리 소비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모든 그 사업자와 소비자들은 항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동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동의에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사인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모든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그 계약이라는 것이 대개의 경우는 업자들이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에게는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 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전부 다 무효화시키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약관 규제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배달의 민족이 당한 것은 그 약관 중 몇 가지가 소비자에게 불리함으로 고쳐라 이렇게 된 건가요? 이제 약관 중에서 우선 4가지 조항이 그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했는데 첫 번째는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은 법률적 책임을 안 지고 소비자에게만 법률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그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이제 그 앱을 통해 가지고 그 음식점과 소비자의 사이에서 이 음식을 받아가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약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의 약관에 따르면 음식물을 배달을 하는 그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가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음식점의 음식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럴 경우는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안 진다라고 했고 소비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그 조항은 그 과실 책임에 따라서 그 배달의 민족도 책임을 져야지 되지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은 이건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정해서 배달 상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그 과실에 따라서 누가 얼마큼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배달의 민족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관으로 바꿔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정 명령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은 소비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서 해약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비자들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사전에 소비자에게 계약을 중단할 거다 하는 것을 알리도록 조항을 바꾸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소비자에게 이런 통지를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에게 그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 개선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 약관을 바꾸도록 이렇게 이번에 불공정 약관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가지 사항을 시정하라고 했지만 소비자 권리에 입각해서 보면 소비자의 알 권리, 계약을 취소하든지 뭐 새로운 계약을 하든지 간에 소비자가 알고 하도록 하라. 네. 그러니까 불공정하다 하면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체결됐으므로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한 거로 볼 수 있겠군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소비자들이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앱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누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의를 한다고 그래야지 이제 그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동의하는 거를 소비자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고 이것이 나에게 부당하다,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문제가 생겼을 적에 소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되니까 알 권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그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은 시정이 되도록 그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 소비자들이 그거를 좀 아십시오 하는 것이 약관 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보면 우리가 그 약관에서 이제 불리한 조항이 있다 하는 것이 여기저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특별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 소비자들이 꼼꼼히 읽지 않고 또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좀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1986년도에 처음 이 약관규제법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관을 모아서 한번 전부 다 살펴봤어요. 모든 그 거래에 있어서 약관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첫째 약관을 본 적도 없고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동의한 걸로 취급을 한다든지 또 내용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모든 것을 소비자가 책임진다. 소비자들이 여기에 동의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약관 규제법이 1986년도에 법을 통과해서 이제 그 법안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그 법안에 그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아까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무효화시키는 그런 그 내용을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약관 규제법은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을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제정된 어떻게 보면 소비자 보호에 의미 있는 규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김재우 회장께서는 여기 직접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이랬을 때 기업들로부터 반발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의 상황 그것은 어땠나요? 이 약관 규제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은행, 보험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는 그 업계에서 모여가지고 표준 약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이 사업자들이 이제 약관을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헬스 클럽에 그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3개월 동안
뭐 예약을 해야지 된다, 계약을 해야지 된다, 6개월 동안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대개 경우는 뭐 그렇다니까 그러고 거기에 사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사인을 하고 나서 배란간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한 달밖에 못 다니고 나머지 달은 못 간 그런 경우들이 왕왕이 있었는데 그 경우 소비자들이 이미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그 기간에 대한 돈은 전부 다 못 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약관 규제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약관 심의위원회에다가 이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그러니 약관 개정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 이후에 그 소비자가 다녔던 만큼 이외의 것은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그런 그 약관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약관 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공정한 시장 거래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김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소비자 문제라는 게 그 당시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하는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약관 규제법이 제정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할부제도니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약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계약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그 계약 약관이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고 최근에 이제 배달 민족 상황을 보면 이제 그것을 또 넘어서 이제는 이 앱으로 통해서 뭐 이렇게 중개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 기술로 인해서 그 기술은 좋지만 그 기술로 인해서 또 소비자들이 불리할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또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일반 소비자가 이거는 계약인데 좀 불리하다. 쉽게 얘기하면은 약관이 불리하다. 왜냐면 이제 원천적으로 약관은 사업자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잘못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소비자가 이 약관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앱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그 사업이 소비자와 또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 모든 이런 약관을 전부 다 보고 개선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것은 이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그 앱이 됐던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그 계약서가 됐던 이런 곳에서 이거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137이라고 해서 소비자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화 상담이든지 아니면 소비자 단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위원회 같은 데에다가 이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그러니 이 계약서의 약관 조항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많이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잘 모르고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 사전에 약관이 개선이 돼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만 그 권리를 존중하는 거기 때문에 약관이 불리하다고 생각된다고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1372에 상담을 하시거나 소비자단체 하시거나 소비자원에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하십시오.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